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네.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네.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뭐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 이슈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뭐 명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테고 어제 이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무래도 이제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재밌는 게요. 정말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진짜 큰 폭으로 올랐고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에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상승률은 당시보다는 낮겠지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인데 네.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다. 네.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 뭐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심리를 진보 정권마다 자극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집값 굉장히 뭐 하락하거나 오히려 좀 뭐 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뭘 했는데 집값을 잡았냐? 집값은 그냥 잡힌 거다.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오른 값이 왜 또 오르겠습니까?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 예.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네. 135만 원가 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걸립니다. 네. 시차가 있어야 한 5년 걸려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뭐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냐하면은 네. 그 정도의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연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은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 규제를 안 한다고 이게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대출 규제나 뭐 일정 부분 뭐 조정 구역이나 이제 지역 규제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만 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네.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때 집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집값 이렇게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여튼 그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한 거예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강남엔 집질 땅 한 평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에도 이렇게 새로운 대거 주거단지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갖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규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민주당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22년에 왜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느냐? 네. 첫 번째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고 조국 법무장관에 의해서 불거진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짧게 반론을 하면은 이제 MB 때 거기 세곡동이나 이쪽에 이제 푼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건데 풀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영구주택 재건축도 하고 뭐 노원 중계 1단지 강남구 수서 1단지 강서구 가양 7단지 재건축하고 예를 들면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도 재정비해가지고 여기다도 다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네. 지금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당장의 대책은 아니니까 지금 대책을 뭘 해야 되냐. 연끌해가지고 계속 투기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끊어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좀 악재로 예전 선거에서도 작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좀 이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좀 상황을 흔들 변수가 좀 될 걸로 보시나요? 서울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과거 우리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온 유지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보다 더 가처분 소득도 좋고 네. 더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양극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고 네. 봅니다. 그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 문제고, 글쎄 뭐 그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뭐 시간 좀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뭐
저희가 어려워하는 건 사실 경기지사죠. 아니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 네. 크다고 봐야죠. 아니, 영향이 있죠.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 뭐 등등등을 보면은 서울의 표심은요. 네. 정확하게 집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득표율, 집값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25개 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정확하게 강남 서초 그리고 그 다음에 송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폭등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득표 성향, 투표 성향하고 다르게 민심 위반에 대해서 응징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때로 나올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집값을 강남 마용성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체제가 많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제 범야권 연대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오철석 연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좀 가능성에 대해서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조금 가시화된 것 같죠. 네.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자기 선거를 제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뭐 정치적 중량감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1학번인가요? 80학번인가요? 60년생인가? 그럴 건데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동세대로서 같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또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당대표로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는 가장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니 뭐 연대가 이제 있는 것과 그게 실제 가동이 돼가지고 지방선거에 뭐 출마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이 한번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안철수 출마 뭐 경기지사 100%다 막 이런 취재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되게 요새 이렇게 100% 얘기를 자주 해요. 100%는 이거 다 맞지가 않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대선 결과도 그랬듯이 서울시만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얻은 표를 합치니까 더 크더라.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연대해서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나한테 밀어주면은 나는 필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놓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손잡기가 어려우니 오세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의 보수의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있지만은 안철수는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뭐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막 장기판 말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성급한 말장 이게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추미애가 나오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민주당 쪽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동탄 미시룩 밈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제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랬다가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썼다가 삭제했다, 막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또 다시 이제 뭐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좀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탄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이미지가 좀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좀 대응 대변인님 보셨을 때 좀 정치적으로 이 대표한테 좀 가산점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근데 동탄 미시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격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뭐 이런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또 워낙 이런 거에 발끈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워낙 그런 그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아니 보셨습니까?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 지역구인데 계속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로 지역구민들의 뭔가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아니 그 대치맘들 예전에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와가지고 뭐 제이미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소송 걸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뭐 그 끌려는 거 주목 끌려는 것도 아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요. 예.